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지극히 보편적인 20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삶은 보편적이기보다는 한없이 침체되고 암울했습니다. 현재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실로 오랜 기간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한 제가 지금 이곳 한국에서 이처럼 미소 지으며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경이롭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시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제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모든 일에 쉽게 위축되는 아이였습니다. 사실 저는 유년기부터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절하했습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하여 어린 나이부터 교정기를 착용해야만 했는데 친구들은 교정기로 인해 제가 말할 때마다 괴상한 소리가 난다며 끊임없이 조롱했습니다. 치카치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그저 웃어넘기려 했지만 내면으로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시력이 점차 악화되더니 결국 두꺼운 렌즈가 들어간 뿔테 안경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너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못 보지. 초점 맞추려고 얼굴 찌푸리는 것 좀 봐 라며 저를 향한 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피부 역시 민감하여 여드름이 많았는데 이를 본 친구들이 거울 깨진 얼굴 같다는 말을 내뱉던 날은 집에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동안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하루하루 학교에 가는 것이 무섭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로 변모해 갔습니다. 그나마 제가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순간은 음식을 섭취할 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크림 파스타, 따뜻한 치즈가 풍성하게 올려진 피자,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와 같은 음식들을 먹고 있을 때면 잠시나마 마음이 평온해지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욱 많은 양을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체중이 점차 증가하면서 아이들의 조롱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뚱뚱한 안경잡이라는 말을 듣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심지어 체육 시간에는 노골적으로 제 옆에 서기 싫다는 불쾌감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점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매일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복통을 호소했으며 때로는 일부러 병이 난 척하며 결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간신히 졸업을 마친 후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소피아, 오늘은 동네 산책이라도 다녀올래?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자고 간곡히 애원하셨지만 저는 그저 싫어, 귀찮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나셨지만 저는 스스로가 점점 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의 일과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방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거나 넷플릭스 드라마를 연속 시청하는 것, 그리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살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한 한국인 유튜버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아마도 한국의 하루 브이로그와 같은 종류였을 것입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영상을 재생했는데 그 콘텐츠가 저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실로 화려했고 시장 골목길에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떡볶이라는 음식이 그렇게 유명한가 싶어 검색해보니 온통 빨간 양념에 가득 잠긴 떡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유튜버의 채널 영상을 모두 연속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는지가 점차적으로 궁금해졌습니다. 단순한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일 뿐인데도 저에게는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길거리 풍경, 사람들의 역동적인 모습, 다채로운 음식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특히 그 유튜버가 한국의 화장법이나 체중 감량 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생 동안 제 외모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 피부는 민감하여 여드름이 많았기에 이미 포기한 상태였고 화장 같은 것은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튜버가 시연해 보인 한국의 피부관리 루틴은 마치 마법과 같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팩, 에센스, 토너를 활용하면서 피부를 정성껏 관리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한번 시도해볼까라는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다이어트 영상을 시청할 때는 저도 모르게 화면을 멈추고 중요한 내용들을 메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튜버가 가르쳐주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이나 맛있는 저칼로리 음식 레시피들은 제가 이전에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라는 문장을 자주 언급했는데 그 말이 유난히 제 심장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웃는 그녀의 모습은 저와는 극명하게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부럽다는 감정보다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나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한국 가보고 싶어. 어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저를 응시하셨습니다. 평생 집 밖에도 나가지 않던 제가 여행을 희망하다니 그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제 말을 쉽게 믿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딸이 갑자기 한국에 가겠다고 하니 그저 일시적인 호기심일 거라고 여기셨을 겁니다. 소피야, 정말 괜찮겠니? 한국은 낯선 나라인데 네가 적응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어머니의 염려, 어린 얼굴을 보며 저 역시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버의 영상들을 꾸준히 보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신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바뀌고 싶다는 간절한 열망이 저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하고 어학원 단기 연수 프로그램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제 열정을 인정하고 승낙하셨고 저는 인생 최초로 낯선 국가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내식으로 제공된 한국식 비빔밥을 섭취하는 순간 조금씩 기대감이 피어났습니다. 양념을 비벼서 한 입 맛보았는데 입안에 퍼지는 매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음식의 시작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혼자 상상하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엄청난 규모와 최첨단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표지판, 그리고 한복을 착용한 직원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지하철로 직접 연결된 환승 시스템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스위스에서도 대중교통은 편리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차원이 다른 정교함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는 전광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아, 이 나라에서는 내가 잘못 내릴 걱정은 없겠구나.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이 저를 전통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목소리, 연탄불에 구워지는 고소한 어묵 냄새, 그리고 떡볶이 냄비에서 풍기는 매콤한 향까지 모든 것이 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빨간 양념이 잔뜩 묻은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서 폭발하듯 퍼지는 맛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맵고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중독성 있는 그 맛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이거랑 튀김을 같이 먹어야 해 라며 튀김을 떡볶이 소스에 찍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맛본 튀김 역시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 저는 충동적으로 다이어리를 꺼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독특하고 신선하다. 음식부터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이곳은 정말 놀라운 곳이야. 어학원에서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특히 한국어 발음이 매우 어려워서 제 이름을 소개할 때도 사람들이 미소 짓곤 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님과 친구들은 언제나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고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강사님께서 저를 보시며 소피아 씨, 한국어가 정말 많이 향상되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날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유튜버 영상에서 습득한 피부관리 루틴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학원 수업이 종료된 후 근처 드러그 스토어에서 에센스와 마스크팩을 충분히 구매하여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저녁 취침 전에 거울 앞에 서서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이 점점 즐거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거울 속 제 모습이 점진적으로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무리한 운동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체중 감량을 결심했습니다. 유튜버 영상에서 배운 대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숙소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특히 친구들이 추천해준 한국식 샐러드와 비빔밥은 저칼로리이면서도 풍미가 뛰어나 다이어트를 즐거운 과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이다라는 유튜버의 격언처럼 저는 제 몸과 마음을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롭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특히 어느 날 한복 체험 카페에서 친구들과 전통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 제 자신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 속 제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날 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어둡고 우울했던 소피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야말로 꿈만 같았습니다. 어학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피부 관리와 다이어트를 병행하면서 제 자신이 점차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발음 연습을 해도 낯설기만 하던 한국어도 점차 능숙해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매일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의 과정이 그렇듯 그 과정이 항상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어학원 친구들과 함께 단체로 발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각자 맡은 내용을 발표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제 한국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어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나서 주어서 조금씩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팀 리더 역할을 맡은 한국인 친구 지수는 항상 저를 격려하며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소피야, 천천히 해도 괜찮아. 우리가 모두 도와줄게 라는 그녀의 말은 그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연습을 진행하던 중 다른 팀원 중 한 명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피야, 너 발음이 너무 귀여워. 완전 외국인 같아. 그 말은 분명 농담이었고 친구들도 크게 웃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외모나 행동으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여기서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걸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만 볼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괜찮아지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저는 팀 발표 준비를 핑계로 어학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직접 제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소피야, 많이 힘들었지? 어제 내가 내 마음을 몰랐어. 미안해. 지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저는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수는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 나는 네가 한국어로 발표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자. 지수는 그날 밤까지 제 발음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발음만 교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발표에서 중요한 부분마다 저를 칭찬해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내봐. 진짜 멋있을 거야 라며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발음 연습이 끝난 뒤 지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소피야, 내일 발표 전에 내가 너한테 화장을 좀 해줄까?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할 거야. 그런데 하고 나면 분명 더 자신감이 생길걸.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화장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했고 어색하게 보일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가 직접 자신의 화장품들을 챙겨와서 딱 한 번만 나를 믿어봐 라고 말하는데 그녀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저희 숙소에 방문하여 제게 기본적인 화장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피부 관리 후에 쿠션 파운데이션을 얇게 두드리는 방법부터 아이섀도우와 립 틴트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생기를 더하는 세부적인 요령까지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선명해 보이고 얼굴도 훨씬 밝아 보여. 어때? 어렵지 않지?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너무나 다르게 보였습니다. 화장은 매우 간단했지만 피부는 훨씬 깨끗하고 매끄러워 보였으며 입술에 살짝 바른 틴트 덕분에 얼굴에 활력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 이게 정말 나야? 나도 이렇게 예쁠 수 있는 거야?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소피야, 네가 원래 예쁜 거야. 나는 단지 그 아름다움을 조금 도와줬을 뿐이야. 이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구나. 드디어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배운 화장법으로 지수의 도움을 받아 메이크업을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무대에 올라 손에 든 메모지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땀으로 축축했지만 이번에는 떨리는 마음보다 더욱 커다란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지수가 무대 아래에서 밝게 웃으며 괜찮아 라고 입 모양으로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문장씩 침착하게 발표를 이어나갔고 예상과는 달리 제 발표는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팀원들이 긴장한 제 모습을 풀어주기 위해 재미있는 마무리를 도와주었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모두가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싫어하지는 않아.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성급하게 포기했던 것이 문제였던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함께했던 그 화장 시간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행위를 넘어 제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벽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표 이후 제 한국 생활은 또 한 번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어학원에서의 학업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해 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음식을 선호하는 정도였습니다. 떡볶이, 김밥, 불고기 같은 음식들이 제 입맛에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길거리 음식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학원 친구들이 권유해준 건강식 위주의 식단과 유튜버가 알려준 저칼로리 레시피를 꾸준히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중 감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꾸준히 아침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저녁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생활을 지속하니 체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1년 정도가 지나자 제 신체는 뚜렷하게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비교하면 무려 10kg이 감량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던 느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피부도 몰라보게 개선되었습니다. 지수가 알려준 피부관리 루틴을 성실하게 실천하다 보니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피부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실 렌즈를 착용하는 것이 무서워서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용기를 북돋아주며 도와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렌즈를 착용한 제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는데 순간 낯설면서도 너무나 경이로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잖아. 그렇게 제 외모와 마음은 서서히 변해갔고 자신감이 충만하게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전화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그동안 향상된 한국어 실력을 보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저 한국어로 자기소개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웃으시며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졌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제가 달라진 모습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어학원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어머니를 직접 초대하겠다고 말입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던 돈으로 비행기 표를 구매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드디어 어머니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국에 도착하신 날, 저는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공항 게이트에서 나오신 어머니와 눈이 마주친 순간,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소피아,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피부도 이렇게 좋아지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것은 처음이야. 어머니는 제가 훨씬 더 밝아진 모습에 크게 놀라시면서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머니를 보자마자 감정이 벅차올라 그만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복을 입어봤던 한복체험 카페였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꼭 함께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복을 입으면서 저는 1년 전 제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한복 치마가 허리에 꽉 끼고 상의도 몸에 딱 맞아서 움직일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도 어딘가 어색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복 치마가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잘 맞았고 옷의 맵시도 훨씬 예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모습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네가 이렇게 예뻐질 줄은 정말 몰랐어. 한복이 너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 어머니께서도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시며 연신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어머니와의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여금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사실 저 여기 오기 전에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실수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피아,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지금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큰 응어리를 해소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스위스로 돌아가시는 날, 저는 공항에서 어머니를 힘껏 포옹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괜찮아요.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배운 것들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게요. 어머니께서는 제 등을 따뜻하게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소피아. 네가 어디에 있든 넌 너 자신이 얼마나 근사하고 멋진 사람인지 잊지 마. 어머니와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 저는 제 변화를 더욱 확고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습득한 자신감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 미래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학원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뒤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제 자신을 믿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스위스에 머물렀을 때 저는 제 세상이 자꾸만 좁아진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제 경험담을 통해 꼭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작은 용기를 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이 얼마나 넓고 경이로운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문화와 언어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스스로를 믿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을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소피아의 여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